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가 가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새 앨범이 나오면 매번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RM이 브이라이브에서 비하인드 썰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탄은 앨범 구성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한 곡 한 곡 가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이 앨범이 방탄소년단의 아이돌로서의 페르소나와 그것으로 인한 미시감, 앞으로 이야기할 그림자에 대한 예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작의 선상이 아니라 이 앨범 하나만 뜯어봤을 때 이 앨범은 방탄의 세계관과 닮아 있습니다. 방탄의 세계관은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멤버들을 구하기 위해서 석진이 타임루프를 반복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타임루프를 깨고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죠. 이 앨범도 전체 연작을 설명하는 인트로를 빼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부터 디오니소스까지의 이런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제가 이미 다 분석을 해드렸죠.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작은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사소한 것을 뜻하는 거고 이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미피디아 행사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빅히트 트위터를 보시면 여전히 아미의 모든 게 궁금해 해시태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는 작은 것들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걸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다음 곡 소우주에 있습니다. 소우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명 한 명은 야망이든 방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각자가 빛을 내고 있고 그 빛들이 모두 소중한 하나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던 방탄이 이제 한 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소우주가 된 거죠. 그럼 아미피디아와 아미의 모든 게 궁금해 해시태그의 의미는 뭘까요? 빅히트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모이면 아미 한 명 한 명의 소우주가 되는 거죠. 자, 오랜만에 과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아미피디아든 아미의 모든 게 궁금해 해시태그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같은 계정으로 여러 아미피디아 퍼즐이나 해시태그 질문에 답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걸 모두 모으면 그 계정에 대한 소우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들을 모아서 빅히트는 여러분들의 소우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과한 해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make it right. 일단 뜻부터 봅시다. 옳게 만든다죠. 그러면 방탄이 생각하는 옳은 것은 뭘까요? 내가 날 눈치채고 떠났고 초대도 환영도 못 받았지만 알아줬던 단 한 사람. 누구죠? 바로 아미죠. 그리고 손을 잡는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옳게 만들 수 있다고요. 나를 찾아 떠났고 초대도 환영도 못 받던 멤버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옳게 만드는 건 아미를 찾고 아미가 알아봐주고 아미가 어루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미 없는 바다는 사막과 같으니까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소우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우주가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네, 서로 손을 잡는 일이죠. 소우주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메이킬라이트에서는 그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빛나는 소우주가 서로 손을 잡는 게 메이킬라이트라고요. 이제 옳은 일을 해봅시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빛나는 소우주들이 메이킬라이트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곳이 홈입니다. 이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우주들 중에서 한 명이 설레임에 집을 나갔지만 점점 비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미가 있는 곳이 집이라는 거죠. 왜냐? 스위치를 켜두라잖아요. 쉽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켜면 소우주처럼 빛이 나는 거죠. 제가 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고요? 스위치를 켜둔 빛나는 소우주인 아미만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전부 다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핵심적인 가사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떠나도 돌아올 곳이 있기에 나서는 문이라는 가사와 꿈에 그리던 빛이라는 가사입니다. 손을 잡은 곳이 집인데 바로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꿈에 그리던 빅띵을 위해서? 아니죠. 뭐겠습니까? 빅띵에 반대되는 스몰띵을 위해서죠. 바로 작은 것들입니다. 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작은 것들인 일상이죠. 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위한 시부터 홈까지는 돌고 돕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소우주를 이루고 이 소우주들이 메킬라이트에서 손을 잡으면 홈이 됩니다. 이 집을 기반으로 해서 멤버들은 다시 문을 나서죠. 또 다른 작은 것들을 위해서요. 그리고는 반복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야기에 빠지셔서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을 잊으신 건 아니죠. 이 앨범은 방탄의 세계관과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타임루프를 반복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과 같은 형태입니다. 웹툰은 이 타임루프를 깰 거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앨범에서는 2번 트랙에서 5번 트랙까지 반복되는 루프가 어떻게 깨질까요? 바로 자매뷰, 미시감을 느끼면서 깨집니다. 미시감이 계속 보는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잖아요. 작은 시에서 홈으로 이어지던 반복 안에서 미시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 미시감은 왜 느낄까요? 바로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 멤버는 RM이죠. 인트로에서 RM은 자신의 그림자를 망설임이라고 쓰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아래든 조명 아래든 자꾸 나타나서 노려본다고 말하죠. 이 또한 미시감입니다. RM은 아이돌이고 늘 마주하는 게 뭐죠? 바로 무대와 조명입니다. 무대와 조명을 마주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그림자, 망설임이 생긴 거죠. 기자간담회였나요? 거기서 RM이 밝은 조명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자로 인한 미시감이죠. 자매뷰에서 제이홉은요, RM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노래 가사, 몸짓 하나, 말 한마디에서 미시감을 느꼈고 그림자는 커져간다라고 말하죠. 슈가의 예도 있습니다. 페스타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술 먹는 회식편이요. 거기서 슈가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끝나고 무대한 뒤에 샤워하다가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됐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무서워서 울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꺼낸 말이 부담감이었습니다. RM도 한마디 거들면서 허무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익숙했던 무대가 끝나고 느낀 감정이 슈가는 무서움, 부담감이었고 RM은 망설임, 허무함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익숙하게 반복하던 작은 시에서 홈으로 이어지던 루틴이 미시감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타임루프를 깰 거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웹툰에서 타임루프를 깨는 건 어쨌든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건데 미시감으로 루틴이 깨지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미시감으로 루틴이 깨지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다음이 디오니소스이기 때문이죠. 그건 잠시 뒤에 설명하고 자매뷰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갈게요. 자매뷰는 컨셉이 게임입니다. 타임루프와 연결해볼까요? 다시 로드한다. 뛰고 계속 반복해도 다시 뛴다. 아픔이 계속돼도 포기하지 않겠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웹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석진이가 타임루프 속에서 멤버들을 살리려고 반복하던 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이번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림자의 예고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로 인한 미시감으로 힘들어하던 멤버들의 선택은 예술입니다. 디오니소스가 여성성을 가진 남성으로 표현되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상징이란 건 말씀드렸고 앨범 구성으로 봤을 때 디오니소스는 바로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림자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를 쓴 머리스테인 박사의 팟캐스트에서 박사는 그림자를 나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긴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것은 바로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미시감으로 힘들어하던 멤버들이 그림자를 수용하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RM은 전혀 다른 걸 추진한다면서 한숨에 나오는 소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제이홉은 무대에서 다시 태어나고 저희 최애인 슈가는 아이돌로 태어나 미시감을 느끼고 그림자를 수용한 뒤 아티스트로 환생합니다. 자, 앨범 구성을 정리해봅시다. 방탄의 이번 앨범은 아이돌로 작은 시부터 홈까지 이어지던 루틴에서 미시감을 느낀 멤버들이 그림자를 수용하고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앨범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사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RM의 브이라이브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작사에 RM이 참여했다고 했죠. 그 덕분에 앨범 전체의 가사가 하나의 흐름 위에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RM이 큰 흐름을 잡아줬을 테니까요. 거기에 서울대 미학과 출신의 방시혁 사장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아주 탄탄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도 이 7곡의 가사를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인이 되고 싶었다던 RM이 자신과 멤버들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작은 것들 하나까지 이야기해 주니까요. 고맙습니다.